안녕하십니까? 경제주파수 24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년 미국 중간선거와 우리 서학개미들의 생존 전략입니다. 2026년은 예고된 폭풍의 시작입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밤잠 설치신 적 많으셨죠? 엔비디아가 하루에 5%씩 등락을 반복하고 나스닥 지수가 며칠 만에 고점 대비 10% 가까이 조정을 받는 모습.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드디어 AI 거품이 터지는 건가? 아니면 중간 선거를 앞둔 정치적 흔들기인 건가?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품 붕괴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미국 중간 선거 전 변동성 확대 국면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말해주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VIX 지수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이 지표는 최근 3개월로 보면 13에서 26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VIX가 12에서 15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거의 2배 가까운 변동성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도 변동성은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 오히려 정상범위라는 겁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당시 VIX는 한때 30을 상회했고 2014년 중간선거 국면에서도 20대 중후반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중간선거 당시 역시 금융위기 여파와 맞물리며 30 근처까지 치솟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안한 시장은 사실 예정된 수순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복하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수들이 현재 시장에는 존재할까요? 현재 시장에는 두 개의 거대한 구조적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칼날은 빅테크 규제입니다. EU의 디지털 시장법 DMA에 이어 미국 의회 역시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반독점 규제 이슈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 사업 분할 논의, 메타의 인스타그램 분사 압박, 아마존의 마켓플레이스 규제 강화. 이건 단순한 정치용 발언이 아닙니다. 중간선거는 입법 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시기입니다. 현재 S&P 500 시가총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7개 빅테크 기업들의 진짜 몸값을 다시 매겨야 할 만큼 시장의 규칙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칼날은 보호무역주의의 재가동입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정치권은 항상 자국 산업 보호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칩스 액트 보조금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다시 한번 재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를 싼 곳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날랐다면 이제는 미국이 돈 줄 테니 우리 집 마당에서 직접 만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공장 위치도 바뀌고 물건 오가는 길도 싹 바뀌게 되는 거죠. 미국은 반도체 생산을 자국으로 끌어오려 하고 중국은 자급자족 체제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TSMC,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기업들은 마진 압박을 받고 애플, 엔비디아 같은 팹리스 기업들은 비용 상승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중간 선거 전 단기 변동성을 넘어 중장기 투자 전략의 재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테크와 반도체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중간 선거 때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섹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헬스케어와 에너지, 그리고 방산입니다. 헬스케어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주가가 요동칩니다. 민주당이 우세하면 약가 규제 우려로 제약사가 눌리고 공화당이 우세하면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하죠.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이냐 전통 오일이냐가 의회 구성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건 누가 이기든 방산과 인프라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2026년 미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노후화된 인프라 제거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가 동의하는 몇 안 되는 교집합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 기술주 일변도보다는 이런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섹터를 일부 편입하는 것도 훌륭한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분산 투자입니다. 다음으론 미국 주식의 역사적 반복, 중간선거 전후 V자의 법칙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과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중간선거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같은 패턴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6에서 12개월 전은 불확실성의 계곡으로 불립니다.
JP모건이 분석한 지난 60년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간선거를 앞둔 6에서 12개월 구간에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 내외입니다. 특히 상하원 다수당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수록 여론조사 격차가 좁을수록 변동성은 더 커집니다. 2018년 중간선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10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은 약 12% 급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본은 악재보다 정책 불확실성을 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직후 연말은 안도의 랠리를 이어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월가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사랑하는 정치 형태는 바로 식물정부다. 조금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전문 용어로는 그리드럭, 즉 분점정부라고 합니다. 중간선거의 역사를 보면 여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경우보다 야당이 의회 권력을 가져가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구도가 됐을 때 주가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일까요? 대통령과 의회가 대립하면 새로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증세나 규제 강화 같은 돌발 변수가 사라지는 셈이죠. 정치는 멈추지만 경제는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분점 정부 하에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7%를 넘었습니다. 반면 단일 정당이 독점했을 때는 13% 수준이었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정치적 갈등이 사실은 자본시장에는 최적의 안정제가 된다는 역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2026년의 소음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볼게요. 중간선거가 끝난 이후 11월부터 연말까지 S&P 500이 상승할 확률은 지난 60년간 약 80%에 달합니다. 2014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말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2006년, 2010년 모두 동일한 패턴입니다. 평균 상승률은 약 4에서 6%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법 권력의 방향이 확정되는 순간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다음 해 1분기 정책 기대감이 커집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중간선거 다음 해 1분기, 즉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낮은 시기의 평균 수익률은 약 6% 이상입니다. 의회 구도가 확정되면 예산안, 인프라 투자, 산업 지원 정책 모두 예측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은 중간선거 V자 패턴의 바닥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놓쳐선 안 될 통계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임기 3년차의 마법입니다. 2026년 중간선거가 끝나면 2027년은 현 행정부의 임기 3년차가 됩니다. 미국 주식 역사상 대통령 임기 1, 2, 3, 4년차 중 주가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3년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대통령 임기 3년차에 주식시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승률 100%의 기록이죠.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선을 노리는 대통령과 정당은 4년차 대선을 앞두고 3년차부터 모든 부양책을 쏟아붓습니다. 돈을 풀고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관리하죠. 즉, 중간선거 직전의 하락장은 앞으로 다가올 가장 강력한 부양의 시간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박앤세일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공포를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론 서학개미를 위한 3단계 생존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중간선거 시즌이 되면 뉴스 헤드라인은 더 자극적으로 변합니다. 미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역대급 폭락 온다, 내전 수준의 정치 갈등. 이런 썸네일들 클릭 안 하곤 못 베기시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미디어는 여러분의 불안을 팔아 광고 수익을 얻지만 여러분은 냉정을 유지해야 투자 수익을 얻습니다. 정치 뉴스와 경제 펀더멘털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선거 유세 기간에 나오는 후보들의 과격한 공약들, 예를 들어 빅테크 해체나 관세 200% 부과 같은 말들은 실제 입법 과정에서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대부분 희석됩니다. 정치적 수사, 레토릭을 실제 정책으로 착각해서 멀쩡한 우량주를 던지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소음의 귀를 닫고 기업의 재무제표에 눈을 맞추는 것, 그것이 서학개미가 2026년을 버티는 첫 번째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지수라는 방패를 들어라입니다. 중간선거 국면에서는 개별주보다 지수의 힘이 훨씬 강해집니다. 섹터 로테이션이 극단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최소 50%는 QQQ, SPY, VOO 같은 지수 ETF로 구성하십시오. 중간선거 전후 데이터로 보면 개별주의 평균 변동성은 약 35%, S&P 500 변동성은 약 20%, 지수는 정치 리스크를 자동으로 분산시켜줍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20%를 무조건 확보하라입니다. 중간선거 국면에서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자산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옵션입니다. 2018년 10월 급락 당시 현금을 보유했던 투자자들은 11, 12월 반등 구간에서 큰 수익을 냈습니다. 20% 현금은 심리적 안정제이며 급락 시 전술적 레버리지 두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이 아닌 실적에 집중하라입니다. 중간선거 시즌에는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등장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정책 테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기업은 현금 흐름,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안정적인 배당,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기업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시간과의 거래를 해라입니다. 많은 미국 주식 거장들은 가격표가 아닌 수량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락장은 손실이 아닙니다.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중간선거 전 하락장에서 더 많은 수량을 모은 투자자들이 선거 이후 반등 국면에서 가장 큰 복리 효과를 누려왔습니다. 결론은 당신의 투자 주파수를 시간과 수량에 맞추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위기가 아닙니다. 전형적인 변동성 이벤트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중간선거 전에는 항상 불안했고 중간선거 후에 안정을 찾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패턴은 일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의 50%는 지수 ETF, 20%는 현금, 30%는 실적이 검증된 우량주. 이 원칙을 지킨 사람이 결국 중간선거 이후 시장에서 웃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주패수 24시였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